어머, 벌써 나가요? 조용히 가려고 했는데 깼어? 미안해. 오늘은 아침에 뭐라도 챙겨주려고 했는데. 나는 아침밥보다 당신이 푹 자는 게 더 좋아. 오늘 장모님 오신다고 했지? 늦지 않게 들어올게. 더 자요. 아직 침대에 누워있는 제 이마에 입을 맞추고 출근하는 남자. 누가 봐도 듬직하고 멋진 제 남편이에요. 결혼한 지 1년이 다 됐지만 남편은 매일 아침 꼭 입맞춤을 해줍니다. 이렇게 저는 매일 아침 남편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며 하루를 시작해요. 누가 봐도 잘생기고 능력있고 성격까지 다정한 남자.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제 남편이라는 게 너무나도 행복했죠. 세계의 사랑을 담은 멜로 영화가 있다면 그 주인공은 저와 남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엄마에게 떠밀려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던 바로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요. 그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이 행복이 진짜라고 그렇게 밥같이 믿으며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남편 옆에서 인형처럼 웃고 있었겠죠. 남편과는 대학교 동아리 선배의 소개로 만나게 됐어요. 그리 넉넉하지 않은 형편의 미술을 전공하느라 제 생활은 늘 빠듯했어요. 덕분에 제 대학 생활에서 알바는 당연한 저의 일부였죠. 수업이 끝나면 바로 알바를 하러 가야 했기 때문에 학과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바로 그 선배였는데 선배와는 함께 알바를 하게 되면서 친해졌어요. 낯을 많이 가리는 저에게 선배가 먼저 다가와줬고 함께 지내다 보니 의외로 선배와 저는 성격이 잘 맞았죠. 알바가 없는 날엔 이곳저곳 저를 데리고 다녀준 선배 덕분에 그 시기를 정말 재밌게 보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면서 선배와 인연을 이어갔어요. 졸업 후 저는 미술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선배는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서로 몇 년 동안은 일하느라 바쁘게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선배가 갑자기 남자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죠. 사실 살면서 저는 남자와 그리 인연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자를 몇 번 만난 적은 있었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않은 짧은 만남이었어요. 그마저도 사는 게 고달프다 보니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달까. 그러다 보니 혼자 지내는 게 더 자연스러웠어요. 남자라니. 생각만 해도 어색했던 저는 선배의 제안을 거절했고 그렇게 그 얘기는 잊고 지냈어요. 그러다 또 몇 개월이 흘러 겨울이 됐고 선배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인데 혼자 보낼 건 아니지? 왜요? 선배가 같이 놀아주려고요? 저기요, 저는 가정이 있는 몸이고요. 남편이랑 여행 갈 계획이거든요. 부럽지? 응? 그러지 말고 내가 예전에 얘기했던 소개팅 받아볼래? 둘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래. 나 믿고 한번 만나봐. 선배,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저를 왜 만나요? 또 그런다. 내 동기가 먼저 너 소개해달라고 했어. 내 결혼식에서 봤을 때부터 관심 있었다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겨울이라 정말 옆구리가 싫었던 건지 선배의 소개팅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남자는 선배의 회사 동기인데 키도 크고 잘생긴 데다 일까지 잘해서 회사에서 눈독 들이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군요. 그런 말 때문인지 소개팅 장소로 가는데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정말 나를 소개받고 싶어 하는 게 맞나? 다른 사람이랑 착각한 거면 어떡하지? 조건만 봐도 나한테 너무 과분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살짝 위축되는 느낌도 들었죠. 그렇게 약속 장소에 들어섰는데 카페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 사람이구나. 남자도 저를 알아보고 씩 웃더라고요.
바로 일어나 인사를 하는데 정말 선배 말이 사실이었어요. 아니, 훨씬 더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눠보니 진중한 성격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대화하는 내내 저를 배려하며 이끌어줘서 그런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빠져들었어요. 사실 남편에게 첫눈에 반했던 것 같아요. 그날 데이트가 끝나고 저를 데려다 준다고 해서 함께 집 근처로 걸어갔는데 갑자기 눈이 내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말했어요. 눈 오는 거 좋아요? 네, 좋아해요. 그럼 내일 또 만날래요? 내일도 눈 온다는데. 예상치 못했던 애프터 신청에 저도 모르게 바로 좋다고 해버렸어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에게 완전히 푹 빠져들었어요. 남자를 만나면서 이런 기분이 드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지만 그래서 남편의 손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나 봐요. 남편은 언제나 저를 위해주고 챙겨줬어요. 수입이 적은 저를 위해 데이트 비용도 늘 남편이 다 부담했어요. 그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해서 남편의 뜻대로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아낌없이 주는 사랑, 남편에게서 그런 걸 느꼈어요. 하지만 이런 다정한 사람과 만나면서도 마음 한켠은 늘 불안했어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나를 왜 사랑할까? 이런 생각에 스스로 작아지는 날들이 많았죠. 만난 지 3개월 만에 남편이 프로포즈를 했을 때는 정말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윤지야, 우리가 만난 시간이 100일 됐어. 이 정도 시간이면 서로를 알아보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해. 나는 만날수록 너에 대한 확신이 들어. 나랑 평생 함께 해줄래? 오빠, 고마워요. 저도 좋아요. 사랑해요. 지금 생각하면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마치 지금이 아니면 영영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저도 결혼을 서둘렀어요. 말이 나오자마자 남편의 부모님께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실까 걱정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두 분은 저를 너무 반겨주셨어요. 문제는 오히려 저희 엄마였어요. 인사를 드리러 간다고 연락했을 때도 사귀는 사람이 있는 줄도 몰랐다며 깜짝 놀라셨거든요. 그렇게 걱정스런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집으로 갔어요. 엄마가 냉랭하게 하면 어쩌나 긴장했는데 막상 가보니 상다리가 휘도록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집에 가기 전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물어보셨는데 그걸 다 차려놓으셨더라고요. 동생까지 와서 엄마를 거드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기도 하고 엄마한테 너무 고맙더라고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김준서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야, 윤지가 어머니를 닮아서 이렇게 예뻤네요. 꽃을 괜히 사왔나 봐요. 어머니 옆에 있으니 하나도 안 보이네요. 아유, 어머머. 아유, 사람이 참 농담도. 일단 앉아요. 식기 전에 밥부터 먹게. 남편은 특유의 말솜씨로 처음부터 엄마의 기분을 좋게 만들었어요. 그 덕분인지 밥 먹는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죠. 엄마는 말씀을 많이 하지는 않으셨지만 조용히 남편을 관찰하셨어요. 대신 동생이 남편에게 바로 형부라고 하면서 분위기를 좋게 띄우더라고요. 어색할까봐 걱정했던 식사 자리는 유쾌하게 끝이 났고 남편이 엄마에게 말했어요. 저희 결혼이 너무 빠른 것 같아서 걱정하시는 거 잘합니다.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 혼자 고생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제부터 제가 평생 윤지의 지붕이 되어주고 싶어요. 지금 한 말 지킬 수 있죠? 윤지 아빠 일찍 가고 혼자 애들 키운다고 밖에서 일하느라 제대로 신경 못 써준 날들이 너무 많아요. 염치 없지만 우리 윤지 잘 부탁해요. 엄마의 승낙을 받은 날 밤, 저는 집에서 하루 자기로 하고 남편은 혼자 집으로 갔어요. 오랜만에 엄마와 저,
그리고 동생까지 셋이 한 방에 누워 잠을 청했죠. 이러고 있으니까 어렸을 때 생각나네. 엄마, 허락해줘서 고마워. 허락은 무슨, 둘이 잘 살겠다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빠르지 않니? 결혼 약속을 하더라도 사계절은 보내봐야 하는데. 엄마, 형부 딱 보면 몰라? 저렇게 완벽한 남자는 여차하면 다른 여자가 채간다고. 형부가 지금 언니한테 빠졌을 때 얼른 도장 찍어야지. 에이그, 저렇게 완벽해 보일수록 더 지켜봐야 하는 법이야. 사람이 어쩜 그렇게 틈이 없을까? 꼭 계산한 것처럼 반듯하잖아. 난 그게 좀 신경 쓰인다. 엄마, 오빠는 반듯한 게 매력이야. 정말 한결같은 사람이야. 나 이 사람 놓치고 싶지 않아. 내 인생의 남자는 오빠가 마지막인 것 같아. 아휴, 그래. 내가 너를 보내려니 마음이 싱숭생숭한가 보다. 사실 남편을 보면 엄마가 좋아하실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애매한 엄마의 반응에 좀 신경이 쓰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촉이라고 할까요? 직감이 꽤 정확한 편이셨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저를 보내려니 허전한 마음이 커서 엄마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걱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 저는 모두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되어 결혼식을 올렸어요. 엄마의 기호와는 다르게 남편은 결혼 후에도 한결같았어요. 오히려 저에 대한 마음이 더 깊어지는 걸 느꼈어요. 혼인신고를 하던 날, 남편은 저를 꼭 끌어안으며 평생 지켜주겠다고 또 한 번 다짐해줬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은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집에 작업실을 마련해줬고 다니던 학원도 그만두게 했어요. 자기 혼자 저를 책임질 수 있다면서요.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았으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집안일을 하며 남편을 내조하는 일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저도 모르는 사이 자연스럽게 남편 위주의 결혼 생활이 흘러갔던 것 같아요. 시댁 행사가 있으면 열심히 참여하고 남편의 동창 모임이라든지 부부 동반 모임에도 참석하고 남편은 어딜 가든 개인적인 일에는 저와 함께 했어요. 직업 특성상 야근도 많고 출장도 많았지만 언제나 먼저 연락을 해서 제가 신경 쓰지 않게 챙겨줬어요. 다른 남자들처럼 쉬는 날 하루 종일 게임을 하지도 않았고 술을 취할 때까지 마시는 모습도 본 적이 없고 담배도 피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에 여자가 없었어요. 여가 시간엔 언제나 저와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완벽한 남자가 또 있을까요? 주변에서 입이 마르도록 남편을 칭찬할 때면 괜히 제 어깨가 올라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날들이 계속됐어요. 그렇게 1년 정도 되었을 즈음 남편의 생일이 가까워졌어요. 결혼 후 첫 생일이기도 하고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기도 해서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남편이 가끔 엄마 집에 인사하러 갈 때 먹었던 LA 갈비 이야기를 했던 게 생각이 났거든요. 그것만큼은 도저히 엄마의 손맛이 안 나서 엄마의 도움을 받아 생일상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장을 보고 남편을 위한 음식을 준비했어요. 엄마는 음식만 하고 집에 가신다고 했는데 남편이 절대 가시지 말라고 신신당부해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남편이 오겠다고 정확히 약속한 시간이 되자 현관벨이 울렸어요. 아유, 김서방 정말 칼 같네, 칼 같아. 근데 그냥 비번 누르면 되지 웬 벨이래? 장모님, 문 좀 열어주세요. 아니, 자네는 그냥 들어오면 되지 뭐. 어머나.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최고의 선물이에요. 남편은 한 손에는 커다란 꽃다발을, 한 손에는 과일 바구니 같은 걸 주렁주렁 들고 있었어요.
본인 생일이면서 엄마의 선물을 챙기는 사람,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와, 장모님, 진짜 상다리가 휘어진다는 게 이런 거죠? 저희 엄마도 이렇게 안 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빠, 내가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고 엄마가 오해하시겠어. 윤지한테는 매일매일 감사하지. 아, 저는 정말 무슨 복을 타고난 걸까요? 아유, 사람 참. 어여 앉아, 생일 축하하네. 엄마는 복스럽게 먹는 남편을 조용히 바라보며 음식을 챙겨주셨어요. 자네는 요즘도 많이 바쁜가? 네, 회사가 사업 확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당분간은 좀 바쁠 것 같아요. 야근도 많고 출장도 많아서 윤지한테 늘 미안하죠. 아니야. 오빠가 그 바쁜 와중에도 꼬박꼬박 연락을 해서 내가 딴짓을 못한다니까. 아야, 딴짓이라니. 얘가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아니, 무슨 정색을 하세요. 농담 2번 했다간 엄마 눈에서 레이저 나오겠어. 장모님, 제가 윤지 딴짓 못하게 감시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위한 첫 생일상은 엄마 찬스 덕분에 아주 성공적으로 끝이 났어요. 저녁을 먹느라 늦어진 탓에 엄마는 저희 집에서 하루 주무시기로 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장 보고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고단했던 건지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 골아 떨어졌더라고요. 다음날 남편이 출근하는 것도 못 보고 잠에 빠져 있는데 점심이 다 돼서 엄마가 깨워주셔서 일어났습니다. 너는 신랑이 출근하는데 그냥 자는 거니? 아니, 맨날 그러는 건 아니고 어제는 너무 피곤해서. 오빠한테 문자 왔다. 문자에는 어제 너무 고마웠다고, 저녁은 알아서 먹을 테니 엄마 집에 가시기 전에 맛있는 저녁 대접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엄마, 오빠가 오늘 알아서 저녁 먹는다고 엄마 아주 맛있는 걸로 대접하래. 우리 둘이 나가서 먹으라고? 아유, 아니다. 엄마도 일이 있는데 집에 가야지. 가기 전에 어제 사놓은 걸로 김치나 담가지고 갈게. 지난번에 가져간 것도 거의 다 먹었더라. 진짜? 역시 엄마밖에 없다. 김치 담그고 우리 맛있는 저녁 먹어요. 엄마는 김치 재료를 준비하시면서 남편이 평소 야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출장은 얼마나 가는지, 집에 와서는 저랑 어떻게 지내는지 등 남편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셨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혼자 있는 제가 걱정돼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렇게 한동안 질문을 하시더니 어느덧 말없이 물을 썰고 계셨어요. 저는 나름대로 양념이며 보조할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고통스러워하는 소리에 놀라 부엌으로 가보니 엄마가 행주로 손을 감싸고 주저앉아 있었어요. 손을 얼마나 깊게 베인 건지 지혈이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해 보였어요. 엄마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고 당황한 저는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오는 동안에도 피는 멈추지 않았어요. 너무 놀라서 맨손으로 엄마의 손가락을 붙들고 있는 사이 구급차가 도착했고 가까운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구급차에 타서야 조금 안심이 된 저는 엄마에게 말을 걸었어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나 봐. 엄마가 무슨 일이래. 엄마가 신경이 딴 데가 있어서 그랬나 봐. 그러다 제 손을 잡고 저를 가만히 바라보던 엄마의 입에서 뜻밖의 소리가 나왔어요. 나는 괜찮으니까 지금 당장 집으로 가. 내가 마음이 영 찜찜해. 병원으로 가는 동안 엄마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왔어요. 제가 일찍 잠들었던 어젯밤 엄마가 잠결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깼는데 불 꺼진 서재에서 말소리가 들렸다고요. 무슨 소린가 싶어 조용히 귀를 기울여 봤는데 통화하는 소리가 심상치가 않았답니다. 남편이 어딘가 수상하다면서
저에게 어느 와인바를 아느냐고 물었어요. 그리고는 만약 남편이 집에 없으면 거기로 가보라고요. 엄마, 오빠를 아직도 몰라? 별 걱정을 다 한다니까. 김서방 그 목소리, 느낌이 달랐어. 엄마 말 들어. 엄마와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구급차는 병원에 도착했고 응급실에서 엄마는 곧바로 손가락을 꿰매야 했어요. 저는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병원에서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는 동안에도 엄마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죠.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는데 급하게 나오느라 휴대폰도 챙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택시에서 내리자 저절로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을 보니 남편에게서는 문자가 한 통 와 있었어요. 오늘 갑자기 야근을 하게 돼서 늦을 것 같다고, 장모님이랑 저녁 맛있게 먹고 잘 바래다 드리라고. 갑자기 야근을 한다는 말에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통화 버튼을 눌러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평소 같았으면 바쁜가 보다, 금방 다시 연락 오겠지 하고 넘겼을 텐데 엄마의 말을 듣고 난 뒤라 그런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결국 고민하다 엄마가 말해준 그 와인바로 향했습니다. 제 눈으로 보면 엄마의 말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아닐 거야 아닐 거야를 속으로 수백 번쯤 외쳤을 때 그곳에 도착했어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와인바에 도착해서 가게 문을 여는데 그 순간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오래 찾을 것도 없이 와인바의 창가 자리에 누가 봐도 제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고 그 앞에는 화려한 차림을 한 여자가 웃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고 멍하니 서 있는 저에게 직원이 다가왔고 저는 급한 대로 남편의 눈에 띄지 않는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물을 마시려는데 저도 모르게 손이 덜덜 떨렸어요. 떨리는 마음을 간신히 부여잡고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나서야 두 사람의 모습이 제대로 눈에 들어왔어요. 웨이브진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몸매가 드러나는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의 모습은 저와는 정반대였어요. 키는 컸지만 마른 몸이 콤플렉스인 저는 체형을 가리는 옷을 입었고 평소에는 답답해서 화장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제 눈에도 여자는 빛이 났어요. 두 사람은 뭐가 그리도 즐거운지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와인잔을 부딪히며 오가는 두 사람의 눈빛, 테이블 위에 나란히 푹에 놓은 두 개의 손, 낯선 여자의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는 남편의 다정한 손길.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두 사람을 잘 어울리는 연인이라고 생각하겠죠. 그 정도로 둘의 관계는 깊어 보였어요.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걸까? 이 현실을 도무지 믿고 싶지 않았어요. 꼭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현실이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잠시 후 여자는 화장실을 가려는 듯 자리를 벗어났고 남편은 휴대폰을 보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군요. 바로 저한테요. 놀란 저는 전화를 돌리고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가 요리하다가 손을 좀 심하게 베었어.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셔서 병원에서 꿰매고 휴식 취하는 중이야. 이따가 와줄 수 있어? 떨리는 손으로 전송 버튼을 눌렀고 곧바로 남편에게 문자가 왔어요. 많이 다치신 거야? 지금은 괜찮으셔? 놀랐겠다. 회의가 좀 길어지네. 일 끝나는 대로 갈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줘. 남편의 문자를 보고 배신감에 피가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켜 두 사람을 찍었어요. 저 여자는 남편이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을까? 두 사람은 대체 언제부터 만난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짐작할 수조차 없었어요. 집에서 남편은 휴대폰을 늘 거실 테이블에 올려두고
제가 언제든 볼 수 있게 해줬어요. 집에 없을 때도 늘 끊임없이 연락을 했었는데 내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사이 두 사람은 와인바를 나섰고 티나지 않게 조용히 뒤를 밟았습니다. 두 사람이 탄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고 그들이 간 층을 보니 와인바 위에 있는 호텔이더군요. 더 따라가고 말고 할 것도 없었어요. 일단 도저히 생각 정리가 안 돼서 엄마가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일반 입원실로 옮겨 수액을 맞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침대에 엎드려 엉엉 우는 저를 보고 엄마는 다 안다는 듯 조용히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윤지야, 엄마 말 잘 들어. 김서방이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딴짓거리하는 걸 보면 보통이 아니야. 너 정신 잘 차려야 돼. 이혼은 이혼이고 너 속여먹은 건 확실하게 갚아줘야지.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해. 엄마, 나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그 사람을 볼 자신이 없어. 현지도 지금 오는 중이야.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것만 하면 돼. 나머지는 엄마만 믿어. 그리고 너를 평생 지켜주겠다던 지붕이 그런 썩은 지붕이라면 다 필요 없어. 그깟 지붕 다 부숴버리고 새로 지으면 돼. 지금부터 마음 단단히 먹어. 2시간 정도 흘렀을까요? 남편이 병원으로 오겠다고 연락했지만 동생이 이미 엄마를 모시고 갔다고 얘기하고 집으로 갔어요. 제가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도착했어요. 남편은 저를 보고 한껏 걱정되는 표정을 짓더군요. 제 눈이 빨갛게 부은 게 엄마 때문에 울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남편은 저를 품에 안아주었고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남편의 품에서 다른 여자의 역한 향기가 풍기는 것 같았지만 엄마를 생각하며 정말 이악 물고 버텼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악다구니를 쓰고 뭐라도 듣고 싶었지만 이게 처음이 아니라면, 이 만남이 일회성이 아니라면 그 증거를 잡아야 했어요. 다음날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에게 말했어요. 오빠, 엄마가 손이 영 불편하신가 봐. 현지는 회사 때문에 바쁘고 엄마 실밥 풀 때까지는 당분간 엄마 집에서 좀 지내야 할 것 같은데. 그래? 나도 찾아뵈야 하는데 요즘 일이 너무 늦게 끝나네. 주말에는 꼭 찾아뵐게. 나 신경 쓰지 말고 장모님 간호 잘해드려. 오빠 챙겨줘야 되는데 미안해. 그런 소리 마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모님 일인데 당연하지. 내가 같이 못 있어줘서 미안할 뿐이야. 오늘 갈 거지? 도착하면 연락해. 나 출근할게. 사랑해. 평소처럼 이마에 입을 맞추고 떠나는 뒷모습을 보니 헛웃음이 났어요. 역겨운 마음에 헛구역질이 날 정도였어요. 내가 바보라서 속은 걸까? 아니면 그가 정말 치밀했던 걸까? 남편에게 엄마 집에 가 있겠다고 한 날부터 아주 정신없는 날들이 시작됐어요. 제가 이혼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하는 동안 동생이 그들을 몰래 추적했어요. 동생 말에 의하면 추적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다고 해요. 제가 이곳에 없어서 안심을 한 건지 두 사람은 매일 짧게라도 만나서 밤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알아낸 게 있다면 둘이 같은 회사를 다닌다는 것. 그렇다면 상간녀 역시 저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소리였겠죠. 두 사람은 시간차를 두고 각각 회사에서 나와 일정 장소에서 만나 서로의 차를 번갈아가며 이용했어요. 남편은 상간녀와 만나기 전 저에게 전화를 하고 헤어진 후 저에게 문자를 남겨놨어요. 제 의심을 차단하기 위해 1년간 해왔던 치밀한 행동도 까먹지 않았어요. 그동안 남편이 말한 야근이 이런 걸 말했을 줄이야. 매일 밤 남편의 불륜 행적을 모으며 배신감에 무너졌습니다. 이게 꿈이면 얼마나 좋을까. 아예 없던 일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했어요. 예상했지만 더 잔혹한 현실을 마주하며 이대로 다 놓아버리고 싶었지만 저를 안고 다독이는 엄마와 동생을 생각해서 저는 강해지기로 했습니다. 뻔뻔하게도 남편은 주말마다 엄마를 보러 왔고 그때마다 우리 세 모녀는 철저하게 표정을 숨겼어요. 오히려 남편에게 더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남편이 저를 감쪽같이 속인 만큼 저 역시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엄마의 손가락 회복이 늦는다는 핑계로 엄마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남편은 겉으로만 아쉬운 척 뒤에서는 여전히 불륜 행각을 이어갔어요. 이혼 변호사와의 상담은 순조로웠습니다. 차고 넘치는 증거에 변호사는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들에 대해 말해줬어요. 변호사님의 든든한 조언에 힘입어 저는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준비하기로 했어요. 이제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제 삶을, 제 감정을, 제 존엄을 지키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은 둘이 같이 회사에 다니는 게 맞다면 회사의 윤리 규정에 따라 징계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변호사님과 조용히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남편을 소개시켜준 그 선배를 만나기로 결심했어요. 선배는 저를 보자마자 제가 얘기한 적 없는 저희 엄마의 안부를 물었어요. 어머니는 좀 괜찮으셔? 어르신이라 그런가 회복이 늦나 봐. 아, 네가 고생이 많다며? 준서가 맨날 네 걱정을 얼마나 하든지. 오빠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하루 종일 틈만 나면 윤지 네 얘기만 해. 사랑꾼으로 소문 다 났다니까. 내가 소개시켜줬지만 둘이 진짜 보기 좋아. 어? 근데 반응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선남선녀를 잘 맺어줬다고 뿌듯해하는 선배 앞에서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선배의 말을 들으니 회사에서도 얼마나 치밀하게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었을지, 어떻게 보면 선배도 그의 연기에 속아 넘어간 거니까요. 저는 선배에게 전부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은 선배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게 정말이냐고, 뭘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고, 도무지 믿지 못하는 선배에게 제가 모은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선배는 그제야 제 손을 붙잡고 저 대신 눈물을 흘렸어요. 선배의 말에 의하면 여자는 같은 팀 후배고 저보다 2살이 어리다고 했어요. 여자는 선배의 팀 후배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결혼 관련해서 제 남편에게 상의를 많이 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면서요. 심지어 여자와 여자의 애인, 그리고 남편 셋이 친해서 밥도 자주 먹는 사이라고요. 다 같이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 그 둘이 뒤에서 그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아마 상간녀의 상대방 남자도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요. 서로의 연인을 속인 채 몰래 불륜을 저지르면서 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보 같다며 비웃으며 둘만의 사랑놀이를 했을까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선배는 한동안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일은 내 책임도 있다고 봐.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도 실수니까. 너는 모르는 척 하고 있어. 난 이 일을 알아야 될 사람에게 제대로 알려야지. 윤지, 너는 너만의 계획이 있으니까 준서한테 절대 티내지 않을게. 이후 며칠은 고요했습니다. 남편도 그 여자도 아무런 눈치를 못 채고 평소처럼 행동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폭풍은 아주 조용히 다가온다는 사실을요. 선배에게 얘기를 들은 상간녀의 예비 신랑은 처음엔 믿지 못했다고 해요. 연인이 바람피고 있다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힘든 얘긴데 그 상대가 그토록 존경하고 따르던 선배라니요. 끝내 부정하던 예비 신랑은 결국 두 사람의 뒤를 밟았고 그대로 현장을 잡았습니다.
현장에서 걸린 두 사람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정말 실수라고 싹싹 빌었다고 해요. 결혼을 앞두고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랬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요. 그러면서 남편은 회사와 집에는 절대 알리지 말아달라고 후배에게 위자료를 주겠다며 대신 비밀 유지 서약을 하자고 했다더군요. 하지만 저만큼이나 배신감에 치를 떨었던 남자는 회사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고 그 글은 회사 내부 외부 할 것 없이 빠르게 퍼졌어요. 그 글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도 삽시간에 퍼졌어요. 이런 소문일수록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마련이니까요. 사건이 일어난 후에도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선배에게도 자기는 결백하다면 곧 밝혀질 테니 그때까지 저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했답니다. 저는 선배를 통해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했어요. 엄마 집에 가져갈 짐을 챙기러 왔을 때 늘 깔끔하던 남편이 어딘가 야윈 것 같았습니다. 오빠, 요즘 좀 말라 보이네. 회사 일이 힘들어? 나 엄마 집에 그만 갈까? 어? 아니야. 장모님 잘 챙겨드려야지. 회복도 느리신데. 요즘 회사 일이 좀 많네. 나 이직 생각 중이야. 당신이랑 시간도 너무 못 보내는 것 같고. 하긴 민정 선배도 예전에 힘들다고 그랬던 것 같아. 요즘도 민정이랑 연락해? 제 입에서 선배 이름이 등장하자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리더군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제가 모른다고 생각해야 했으니까요. 아니, 한 2달 전인가? 그때 하고 말았어. 선배도 많이 바빠 보여서. 민정이 요즘 바빠. 아마 연락하면 방해될 거야. 나중에 일 좀 정리되면 셋이 만나자. 난 엄마 때문에 정신이 없다. 주말에 봐. 밥 잘 챙겨 먹고. 저를 속이며 아무 일도 없는 듯 진실을 감추려는 남편의 찌질한 모습이 왜 이제야 보이는 걸까요? 주체하지 못할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남편을 향해 속으로 말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아주 큰 선물을 줄 테니까. 이후 선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회사 내에서 두 사람의 일이 너무 커져서 결국 둘은 사내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각각 조사를 받는데 그 꼴이 가관이라고요. 상간녀는 남편이 상사이고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말했고, 남편은 상간녀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려고 유혹했다는 식으로 변명했대요. 그 말을 듣는데 픽하고 웃음이 났습니다. 완벽하게 저를 속이며 연극을 해왔던 두 사람의 불같은 사랑이 딱 그 정도였구나 싶어서요. 남편이 출근한 사이 저는 말없이 집에 들러 중요한 짐들을 챙겼어요. 그가 사준 것들은 단 하나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정리를 끝내고 현관문을 닫고 나니 길었던 저의 싸움이 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한때는 이곳에서 영원한 행복을 꿈꾸기도 했었는데 그 행복이 모두 철저하게 계산된 거짓이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 집으로 가는 길, 변호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어제 문자 받으셨죠? 이제 며칠 내로 상간녀와 남편에게 각각 소장이 송달될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마음 단단히 챙기세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을 견디고 드디어 남편에게는 이혼 소송 소장을, 상간녀에게는 상간 소송 소장을 보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두 사람의 대답을 기다리는 일이었어요.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먼저 전화가 왔어요. 번호가 뜨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상간녀구나.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최대한 덤덤하게 받으려고 신경 썼어요. 저 유주연이에요. 누군지는 아시죠?
그런데요, 무슨 일이시죠? 꼭 만나 뵙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원래는 상간녀까지 만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당당하게 만남을 요구하는 상간녀의 모습에 저 얼굴을 똑바로 한번 마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묻고 싶은 것들도 있었고요. 엄마 집 근처 조용한 카페로 오라고 하고 저는 먼저 나가 마음의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혹시 몰라 동생이 카페 주변에 있어주기로 했습니다. 약속 시간 10분 전, 처음 봤던 그 모습처럼 화려한 차림을 한 여자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진이랑 똑같으시네요. 최소한 기는 죽어있을 줄 알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풀 세팅하고 당당하게 저희 맞은편에 앉는 모습을 보니 기가 찼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최대한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힘을 줘서 말했어요. 하고 싶은 말이 뭐죠? 피차 오래 얼굴 마주보기 껄끄러운데 빨리 얘기하세요. 좋아요. 뻔뻔하게 생각하셔도 할 수 없는데 소장 취하해주세요. 뻔뻔한 줄 알면서 그런 얘기를 하나요? 제가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쪽 남편이 먼저 접근한 거라고요. 결혼 전부터요. 당신은 그저 대외적으로 세워놓을 인형이라고, 조용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조해줄 그런 사람이라면서요. 끌리는 건 저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승진시험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 조건이 탐났던 거지. 그 사람 사랑한 적 없어요. 진짜예요. 한 번의 실수라고 예비 신랑에게 변명한 것과 달리 둘의 관계는 제 생각보다 더 오래됐었어요. 설마 했지만 결혼 전부터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니 제가 짐작하는 것과 사실을 직접 듣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있었어요. 여자의 말에 의하면 저는 남편의 인형이었나 봐요. 남편은 자신이 좋아하는 브랜드의 옷을 저에게 입히고 저를 우아하게 꾸미고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걸 좋아했어요. 그때는 나를 너무 사랑해서 자랑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죠. 뒤에서 저 여자랑 몰래 바람을 피우기 위해 저를 방패막이 삼았던 건데. 저 지금 회사에 소문 다 났어요. 파혼도 당했고요. 회사에서 곧 잘릴지도 몰라요. 안 잘려도 어떻게 다니겠어요. 그만둬야지. 그래서 돈 없어요. 그쪽 잘난 남편한테 제 몫까지 받으시라고요. 순간적으로 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대체 무슨 말인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뻔했어요. 어쩜 하나도 제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걸까요? 물론 저렇게 뻔뻔하니까 불륜을 저질렀겠지만요.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면 어떡하지?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면 어떡하지? 진심으로 지난 날을 반성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 오기 전 수없이 고민했던 것들이 우스워지는 순간이었어요. 그건 이제 제가 상관할 바 아닌 것 같네요. 소송 취하는 없습니다. 불복하셔도 저는 끝까지 할 거예요. 이제 더 만나는 일은 없도록 하죠.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더 길어지면 울분이 터져나올 것 같아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피해자는 난데 그 뻔뻔하고 치밀한 속임수에 넘어간 건 난데 최소한의 미안함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모습에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상간녀를 향해 일말의 동정심도 갖지 않아도 되니까요. 동생의 위로를 받으며 집에 도착했는데 익숙한 차가 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남편의 차였어요. 제 모습이 보이자 차에 있던 그 사람, 남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언니, 오늘 아주 쌍으로 날 잡았네. 가만히 있어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현지야, 언니 괜찮아. 먼저 들어가 있어.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할게. 집 앞이니까 괜찮아. 남편을 한껏 노려보던 동생은 저의 만류에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남편과 둘이 남겨졌어요. 저를 보자마자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윤지야,
그런 거 아니야. 정말 아니야. 나 알잖아. 나 김준서야. 강윤지 남편 김준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면서 어떻게 그래. 다짜고짜 아니라며 비는 남편의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리만큼 차분해졌어요. 오히려 상간녀를 만났을 때는 심장이 두근거리기라도 했는데 남편을 앞에 두고는 세포 하나하나가 차가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보낸 소장 다 읽어본 건 맞아?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 그거 다 가짜야. 그 여자가 나 엿먹이려고 다 꾸민 거라니까? 나 좀 믿어줘 제발. 둘이 그동안 수없이 밤을 보냈잖아. 그게 다 꾸민 거라고? 그리고 나 만나기 전부터 둘이 그런 사이였다며. 나랑 결혼은 왜 한 거야? 내가 그렇게 우습니? 걔가 그래? 그거 다 모함이야. 자기 빠져나가려고 나한테 이상한 것까지 뒤집어 씌우는 거라고. 내 말을 믿어야지. 내가 잠깐 어떻게 됐나 봐. 이상한 애한테 속아서. 차분한 저의 추궁에 아무렇게나 나오는 대로 변명을 늘어놓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저 사람이 정말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맞는지 의심까지 들었어요. 언제나 정확하고 칼같았던 사람. 하나부터 열까지 자신의 계획대로 어긋남 없이 흘러가도록 만들었던 사람. 항상 흐트러짐 없이 단정했던 사람이 너덜너덜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걸 보니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중요한 건 내가 알던, 내가 사랑하던 남편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남편은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처음엔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다가 실수라고 인정하다가 절대로 쉽게 이혼해주지 않을 거라고 말도 안 되는 협박까지. 남편 모르게 이혼 준비를 하는 동안 제 마음이 정리가 된 건지 신기하게도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슬픔도 분노도 감정이 말라버린 것 같았죠. 실수는 한 번의 실수라고 하는 거야. 나를 속이고 또 속이고 그걸 실수라고 하면 안 되지. 얼마나 재밌었어? 그래서 나도 해봤어.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당신을 속여봤어. 아무것도 모르고 상간녀랑 놀아나는 꼴이 참 보기 좋더라. 냉소 섞인 저의 말에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에게 저를 정말 사랑한 건 맞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저 사람이 저를 사랑하고 말고는 더 이상 제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테니까요. 돌아서는 저를 향해 미안하다고 오는 남편을 뒤로하고 저는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온 진이 빠져서 한동안 멍하니 누워 있었어요. 1시간 정도 지났을까. 동생이 나가보니 남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대요. 제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떠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시부모님에게 전화가 왔지만 차단하고 받지 않았어요. 늘 저한테 다정했던 두 분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어쩌면 두 분의 행동마저 남편이 시킨 계산된 행동이었을지도 모르지만요. 그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저와 엄마, 동생의 휴대폰으로 돌아가며 일방으로 속지 않은 내용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며 이 엄마는 취소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우리 중 누구도 그 문자에 답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얼마 후 법원으로부터 첫 조정기일 통지가 왔습니다. 저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아무것도 안 할 것처럼 굴었던 남편은 뒤로는 변호사를 선임해 위자료를 깎으려고 했어요. 남편이 보내온 답변서는 오히려 저를 유책 배우자로 몰았습니다. 제가 결혼 후 일방적으로 일을 그만두고 남편의 돈으로 놀고 먹으며 남편을 돈 벌어오는 기계쯤으로 여겼다고, 집에 오면 집안일까지 하느라 힘들었다고, 결국 저에 대한 불만과 답답한 마음에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실수를 저질렀다고요. 결국 남편은 이번에도 저를 기만했어요.
앞에선 미안하다고 잘못을 호소하고 뒤에선 끝까지 배신을 하네요. 맞아요.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한결같은 모습에 마지막 한 톨 남은 인간으로서의 정마저 떨어졌습니다. 사실 남편에게 말을 하진 않았지만 전 가계부를 작성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알뜰한 엄마의 영향 때문에요. 변호사님은 그 정도만 있어도 제가 살림 외에 허투루 돈을 쓰지 않았다는 건 쉽게 증명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의 지속적인 불륜에 대한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고요. 이혼 소장을 보내면 모든 게 끝일 줄 알았는데 그 후로 생각보다 긴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가족들이 없었다면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중간중간 선배에게서 회사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결국 윤리 규정 위반 및 회사 이미지 훼손을 이유로 남편은 회사에서 해고가 확실시됐대요. 근데 그 사람 어찌나 눈치가 빠른지 본인이 먼저 사표를 내고 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직할 때 소문날 걸 걱정했겠죠. 그리고 그 성격에 그런 추문을 달고 사는 건 못 견딜 테니까요. 추문을 피해 도망쳤지만 그 둘의 소문은 이미 퍼질 대로 퍼져서 이직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요즘엔 기업들이 직원들의 이미지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상간녀는 대기 발령 상태가 됐지만 여전히 자기는 피해자라며 코스프레를 하고 다닌다고 해요. 아무도 믿는 사람은 없지만 예비 신랑이었던 후배는 해외 근무를 신청해서 해외로 떠났대요. 왜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 고통받아야 할까요? 저들은 추악한 행동을 저지르고 뻔뻔하게 잘 사는데 말이에요. 두 사람에게 돌아온 업보가 절대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모든 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엄마의 촉 덕분에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됐던 밤. 그날 이후 저에겐 악몽 같은 시간들이 계속됐었죠. 이대로 다시는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내 마음은 영원히 닫힌 채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혼자서 땅굴을 파고 들어갈 때마다 저를 끌어내준 건 엄마와 동생이었어요. 두 사람 덕분에 저는 일어날 결심을 했어요. 가해자들은 멀쩡히 살궁리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인 내가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 뒤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얼마 전엔 엄마 집 근처 미술학원에 취직을 했습니다. 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뭐라도 몰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판결을 기다리면서 무너진 저의 일상을 되찾으려고 집중했던 것 같아요. 옆에서 저를 지켜준 엄마와 동생 덕분에 비록 빠르진 않지만 천천히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 그토록 기다리던 완벽한 승소를 하게 됐어요.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확실히 인정되면서 두 사람 모두에게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판결이 내려졌어요. 저의 상처로 만들어진 판결문 위로 눈물이 가득했던 지난 시간들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날 엄마가 한 그 얘기를 듣지 않았다면, 아니, 자신의 촉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 저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남편이었던 그 남자를 사랑하고 있었을까요? 그랬다면 이 행복을 진짜라고 믿으며 전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갔겠죠. 그 생각을 하니 추악한 진실이지만 제대로 마주하고 벗어난 지금이 얼마나 행복하고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잠시의 생각에 빠진 제 옆으로 엄마가 조용히 다가옵니다. 윤지야, 우리 윤지 살린 손가락 다 나았다. 이거 봐, 이제 살도 다 차올랐어. 정말 오래 걸렸지만 아물긴 아물었네. 우리 윤지 마음도 똑같아. 금방 3살 돋고 아물 거야. 엄마, 나 때문에 힘들었지. 엄마 말 들을걸. 미안해.
엄마가 우리 윤지 지붕이잖아. 엄마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엄마가 계속 함께 할게. 고마워, 엄마. 엄마가 나를 구했어.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